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칼럼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 오늘 유명한 사람은요, 강천석 조선일보 논설 고문인데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가 흔들린다. 대선에서 야당을 받쳐주는 힘은 정권을 바꿔야겠다는 국민 열망이다. 야당 후보는 여기에 자신의 매력 자본을 더해 유권자를 투표소로 이끌어내 정권 교체를 실현하는 주역이다. 이에 맞선 여당 후보는 같은 정당 안에서도 대통령이 바뀌면 정당 간 권력 교체와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그걸 증거하기 위해 현 정권의 모든 정책을 뒤엎겠다는 공약을 쏟아낸다. 어미를 잡아먹고 태어나는 살모사 전략이다. 여야 후보 확정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와 정권 재창출 지지도 차이는 20% 전후로 나왔다. 후보 지지도는 이재명 후보의 전력과 전비가 드러날 때마다 몇 차례 출렁거렸으나 정권 교체와 정권 재창출 간 차이는 더 벌어지지 않았다. 범여권 결집이 흩어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정권 교체와 정권 재창출 간의 간격을 넓히려면 유권자의 20% 강으로 추정되는 중도층 이동을 끌어내야 하지만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그 반대로 갔다. 고정 지지층이 둥지를 떠나고 중도층, 부동층이 여기 합세하면 2007년 대선처럼 이명박 48.67%, 정동영 26.14%라는 눈사태형 압승과 참패를 낳는다. 고정표는 그대로 버티고 여야가 중도층, 부동층을 일정 비율로 나눠 갖는 실질적 양자 대결, 1997년 김대중 이회창, 2002년 노무현 이회창, 2012년 문재인 박근혜의 표차는 3% 이내였다. 이번 선거도 안철수 심상정 후보의 득표력이 지금 지지도와 비슷하다면 3% 안팎에서 승패가 결정될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최대의 적은 내부의 안일과 방심이다. 중도층, 부동층은 유리한 측의 안일과 방심은 자신들의 표의 향방을 무시하는 오만이라고 받아들이며 반발한다. 이번 대선 운동장은 원래 평평하지 않았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가 갈아봤자 별 수 없다보다 20% 이상 높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웬만큼만 공을 차도 갈아보자 팀이 유리한 운동장이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갈아보자와 별 수 없다가 동률로 나왔다. 운동장 한쪽이 갑자기 솟아오르거나 다른 한쪽이 싱크홀처럼 꺼졌을 리 없다. 운동장이 아니라 선수와 그가 소속한 팀의 문제다. 한쪽은 방심하고 다른 한쪽은 몸부림친 결과다. 정치인 윤석열의 매력 자본은 법치와 공정이다. 문재인 정권의 법치 유린과 탈법, 불법, 통계 조작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조국 일가의 위선을 공정의 저울에 올려놓는 강단을 보여주었기에 유례 없이 전직 검찰총장을 대선 후보로 호명한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신뢰 자본에선 마이너스로부터 출발했다. 그는 대장동 사태의 꼬리 부분이 겨우 드러나던 때 치러진 서울 경선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62대 28%의 큰 차이로 이낙연 경쟁자에게 참패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후보 최종 결정을 한 달만 미뤘더라도 이 후보는 지금 자리에 서지 못했을지 모른다. 윤석열의 정치 주가에는 법치와 공정, 이재명 주가에는 말, 공약 뒤집기와 거짓말이 이미 반영돼 있다. 이 후보가 대장동 핵심 관련자를 모른다고 할 때는 곁에 두고 부렸던 사람이란 뜻으로 받아들이고 대장동 사람들의 죽음의 행진이 이어져도 이보다 더한 일도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미뤄 짐작하고 핵심 공약을 뒤집어도 그걸 또 뒤집을 수 있는 사람으로 알기에 그의 정치 주가는 폭락하지 않는다. 윤석열 후보의 정치 미천은 법치와 공정이다. 작은 일탈도 즉각 주가에 큰 영향을 준다. 윤 후보가 아내의 경력 부풀리기는 이재명 후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측근의 이야기에 쏠깃해하는 순간 낭떠러지에서 한 발 더 내딛는 결과를 빚는다. 조건을 달지 않고 엄중하고 진지하게 국민에게 사과하는 길이 정도다. 이면 조직과 공식 조직 간 끊임없는 잡음과 암투도 후보의 무능으로 받아들여진다. 못 배우고 가난을 물려준 부모에 사랑하는 것은 내 부모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곳곳에 옹이가 박힌 대한민국과 그 역사를 사랑한다. 내 조국 우리 역사이기 때문이다. 고난을 딛고 오늘을 이뤘기에 더 자랑스럽다. 나라와 나라를 지키는 군의 이마에 친일 딱지를 붙이는 인간들에게 질릴 대로 질렸다. 내년 3월 9일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국민이 빼앗겼던 나라의 주인 자리를 되찾는 날이 돼야 한다. 윤 후보는 몇십 개 공약 뻗어 이 상식 하나가
몇 배 무겁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조선일보도 윤석열의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논설 고문이 이런 칼럼을 쓴다는 게,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에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제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 문제입니다. 이 정도 가지고 무슨 사과하느냐? 이건 별거 아니다. 이재명의 비리에 보면 별거 아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선거공학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쪽하고 물타기 하지 말고 깨끗이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이걸 지우고 올랐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쪽은 사과를 안 하면 이쪽 물타기를 한다는 거죠. 이제 여기는 그렇게는 안 썼지만 제가 생각할 때도 이재명 비리, 대장동 비리, 김건희 씨의 그 이력서 그 문제,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과를 안 하면요, 비교 대상으로 물타기를 해버려요. 윤석열 뭐 부인 김건희가 뭐 저거 계속 이렇게 물타기를 하면 등치시킬 만한 게임이 안 되는데, 저쪽은 똥 묻은 개고 여기는 겨 묻은 건데 겨와 똥을 같이 취급당해버려요. 그러니까 얼른 겨는 털어내야 된다. 겨 묻은 걸 빨리 털어내야 똥 묻은 게 부각되는데, 겨를 여기 두고 있으면 저쪽에서 계속 공격을 받으니까 마치 똥하고 겨하고 같은 게 되는 거니까 빨리 털을 필요 있다. 털으려면 깨끗하게 깔끔하게 사과해야 된다. 이 글을 읽고 나니까 저도 좀 생각이 바뀌네요. 아니 뭐 그게 큰 잘못이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깨끗이 털어내는 게 국민 정서에는 맞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윤석열은 이기기 위해서, 좀 억울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자기하고 결혼하기 전의 일이고 큰 잘못도 아닌데 왜들 그렇게 못 살게 구느냐, 왜 이렇게 걸핏하면 사과하라고 하느냐, 억울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글대로 하는 게 깔끔하게, 이왕 사과하는 건 토를 달지 말고 이랬는데 뭐 이런 억울한 애 하지 말고 어떻든 이력서에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이왕이면 김건희 여사도 같이 사과하면 좋겠습니다. 깔끔하게 털어버려야 저쪽의 똥이 드러난다. 강천석 논설 고문도 얘기가 지금 이거 압도적으로 이겨야 될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야권이 그게 아니라 다 까먹고 있다. 웬만큼만 참으면 무조건 이기는 게임인데 왜 이렇게 이러느냐. 지금 요거 하나는 사과하라는 얘기고, 또 하나는 이제 이준석의 땡깡, 그다음에 김종인의 어떤 이런 거, 자기 이익 정치, 그 두 사람의 리스크 때문에 지리멸렬한 거, 신뢰 자본이 이재명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시작한 거예요. 더 마이너스 되고 뭐 이판사판 돼도 마이너스에서 조금 마이너스지 크게 뭐 타격을 안 받는데, 플러스 굉장히 많은 점수로 시작을 했는데, 정권 교체의 그 열망, 국민의 강력한 열망 가지고 시작했는데 꿈만 말실수라든가 조금만 이게 방심을 보이면은 국민들이 실망한다는 거죠. 절체절명해서 아니 이렇게밖에 못해? 아니 국힘당이 이렇게밖에 못하냐? 윤석열 리더십이 그래 이준석 하나 제안 못해? 왜 김종인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거야? 아니 김종인이 총괄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왜 이런 실망감들이 있는 거예요? 워낙 자산이 높게 출발했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이제 진짜 게임인데요. 웬만하면 이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강천석 논설 주간은 이제 웬만하면 이긴다는 건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저는 반대로 기울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뭐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제가 반대로 기울어졌다는 건 물론 정권 교체에 국민의 열망은 엄청 높아요. 그거는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웬만하면 돼. 그러나 그건 정상적인 선거였을 때, 내 표가 그대로 카운트가 됐을 때는, 이번에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사면하면서 불순한 태도 보십시오. 이석기와 한명숙을 살려주면서 박근혜 대통령 물타기하면서 야당을 2분으로 친박 친이계로 나누려고 이명박은 안 내주는 거 보세요. 이명박 대통령 안 내주고 박근혜 대통령을 내주면서 친이 친박 간의 갈등이 있게 하면서, 이석기 누굽니까? 북한에서 가장 이뻐하는 행동대장이에요. 이석기 풀어내주고, 그 다음에 한명숙 풀어내줘서 선거에 어떻게 쓰겠습니까? 이석기를. 북한 선거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당신들이 제일 아끼는 혁명전사 내드릴게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건 뭐예요? 북한이 도와주는 선거가 뭡니까? 부정선거예요. 부정선거. 서버 돌리는 거, 뭐 오프라인 뭐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종전선언 이런 생쇼 또 도와주는 것도 있을 거고, 이석기를 내보내주는 거는 선거 좀 도와달라, 이런 판입니다. 무슨 짓인지 다 아는 판인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요?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다고요? 위태위태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위태위태한 거를 진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려면, 근데 요즘에 유튜브가 달라졌어요. 11월까지만 해도 예를 들어서 노란 딱지를 붙입니다. 저희가 올라가는 건 다 거의 100% 노란 딱지 붙여요. 붙이고 검토 요청을 합니다. 검토 요청을 하면 하루 정도 뒤에 검토해서 초록 딱지로 바꿔줬어요.
뭐 어떤 거는 계속 노란 딱지로 붙어놨지만 그래도 웬만한 거는 다 바꿔줬거든요. 하루나 아주 늦으면 이틀. 근데 지금 12월 들어서 선거가 가까우니까 일주일, 열흘, 심지어는 20일 지난 거 12월 4일 거 아직도 노딱을 검토 요청해서 안 풀어줘요. 12월 4일 거 오늘이 며칠입니까? 웬만하면 안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요, 검토 요청을 안 풀어주고 있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봐도 광고가 안 붙어서 제로예요. 광고 효과가 없어요. 수입이. 그렇게 유튜브 압박이 들어왔다는 건 뭡니까? 11월하고 지금 12월하고 달라졌어요. 유튜브 정책이. 제가 아주 오롯이 느끼잖아요. 제가 시를 써서 올렸어요. 서정주 시인의 시. 아무 논평 안 하고 시에 대한 논평도 안 했습니다. 정치 얘기 1도 안 하고 시의 논평도 안 했어요. 그냥 올렸어요. 시만 낭송하고 서정주 시. 그랬더니 노란 딱지예요. 그거 아직도 안 풀어줘요? 시 읽은 건데 며칠 전에 올렸는데. 그럴 만큼 지금 유튜브도 이렇게 작전을 바꾼 거 보니까 상당한 뭔가의 압박이 들어오지 않았나 제 추측을 합니다. 이제 선거가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해요. 저들은. 그런데 무슨 편안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이길 거라고요? 천만에. 저는 윤석열 후보가 사활을 걸고 목숨 걸고 선거에 임해야 돼요. 이런 거 사과하는 것도 진짜 철저하게 사과하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 수사에 대한 유감 표명도 적극적으로 하고, 부정선거 하면은 큰일 난다. 내 목숨 걸고 부정선거 밝히겠다. 이 말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겁나서 안 써요. 저들이 가지고 있다가 안 쓴다니까. 근데 그 말을 안 하면 쓴단 말이야. 이기시는 길은 험난합니다. 근데 몇 가지만 하면 무조건 이기는데, 야, 그거 안 해? 체면 때문에? 아니면 당내 반발 때문에? 그 당내 반발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 국힘당한테. 대통령 후보는 본인입니다. 국힘당이 아니에요. 국민들이 지지하는 건 윤석열이 뒤집어 엎을 가능성을 보고 지지하는 거지, 여러 가지 불만이 있음에도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런데 그 당에 질질질 맨다? 에이, 그러면 희망이 없죠. 정신 바짝 차리고 비장한 각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상시국입니다.